극상위권 아이들 비율로 보면은 4명 중에 1명 정도만 서울대를 선택을 하고 3명 정도는 의대를 간다.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가요? 학동에서. 네, 그거는 이 시동에서도 지금 고2 이상들 대상으로 수능에 대한 수업이 70% 이상 늘었다고. 스카이캐슬이 떠오르는 내용이네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썰스데이 호스트 동엽입니다. 오늘은 울산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옥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문준호 울산 입시전략연구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옥동에서 학생들 학습 코칭과 진로지략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울산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옥동에서 엄청 많은 학생들의 사례를 접하고 계시잖아요. 신학기가 되고 이러니까 되게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제 대표님을 찾으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열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특히 방학 때는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지금도 이제 오늘도 앞뒤로 계속 상담이 좀 잡혀있고 있던 상황인데 옥동이다 보니까 문의가 좀 많은 편입니다. 대치동이라고 불릴 만큼 학군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학군의 중심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지만 2000년 초반의 통계 자료를 보면 옥동의 학원 밀집도가 전국 4위라는 통계 자료도 있었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대입과 관련돼 있는 학원이나 기관들이 옥동으로 많이 몰려 있고 학생들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울산 옥동만큼 학군지라고 불리는 게 전국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서울 대치동, 부산 동래구. 네. 최근에 해운대구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 대구 수성구. 최근에 세종특별시 이런 정도가 좀 학군 중심지로 핫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동에는 그럼 학원도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만큼? 그렇죠. 이제 인구 대비 인구 대비. 네, 인구 대비 이제 밀집도가 상당히 상위권에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걸로. 하긴 학원 말고도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스터디 카페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이 울산 사교육의 이제 1번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의사, 판검사, 변호사 같은 이제 전문직, 고소득, 고학력 학부모들이 다 울산 옥동에 이제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도 옥동에서 그런 전문직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옥동이 학군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 학성고, 울산여고, 일반고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명문 고등들이 있었고요. 법조인이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학력이 기반이 되어 있는 직업군들이 계신 분들이 옥동으로 많이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군지로 그렇게 예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본인처럼 이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근데 최근 트렌드는 사법고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법조인 계열보다는 의료 계열, 의대 쪽으로 관심이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극상위권 아이들 비율로 보면은 한 4명 중에 1명 정도만 서울대를 선택을 하고 3명 정도는 의대를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원하는 과를 가는 대신에 이제 의대 쪽으로 빠지겠다. 의대도 이제 증원도 됐잖아요. 그렇죠. 증원됐으면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방의대만 490명이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호재가 되긴 할 거예요. 또 하나는 공대를 바라보는 친구들에게도 틈새 수요가 생길 수 있겠다. 그게 분명한 기회다. 의대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이제 상위권 공대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옥동 이외에도 혹시 이제 학군지라고 불릴 수 있는 울산 지역이 또 있을까? 복산동 쪽. 거기 중구.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성고나 울산여고가 날리던 시절에 또 다른 학교 이미지가 좋았던 곳이 울산고 성신고등학교. 그 고등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옥동 다음으로는 학원가가 크게 형성돼 있는 곳이 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구랑 중구를 제외한 이제 동구, 북구, 울주구는 또 어떨까요? 학원을 가려고 옥동이나 중구로 나오는 추세인지 점점 도로가 확장되면서 옥동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이고요. 학군지를 구 단위로 따지기보다는 동의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울주구는 분위기가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혜택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의 열기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제가 입시를 할 때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서울대 갈래 하고 이제 일부러 울주군에 있는 학교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요즘도 좀 그런 게 있나요? 전략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등급의 의미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없지 않아 있는데 학생 수가 많아요. 범서고라든지 청산고는 학생 수가 4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급을 받기가 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있지 않으면 농어촌 혜택을 못 받지만 학생 수 때문이라도
북구라든지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많이들 가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럼 그게 의대 진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런 학생들의 결과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옥동안에서도 이거를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피해가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전국구에서 극상위권을 달리는 싸움에서는 조금 힘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초등학생부터 이제 의대 진학을 준비한 이런 바람도 좀 불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유효한 그런 전략들일지 학원 입장에서 아니면 그냥 미끼 상품으로서 이게 학부모들이 현혹하기 위한 수단인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때부터 학습적으로 적응을 시켜놓는 건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의대반을 보내서 의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네네. 그 정도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공부를 시키고 그걸 습관화시켜 놓으면 소위 말해서 학습 근력이 단단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저는 모 일타 강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습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저는 믿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했을 때 시작하면 중학교 때도 늦지 않고요. 네네네. 원하지 않을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도 약간 밑 빠진 독이 물 붓기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집에서 학원을 열심히 보내려고 했지만 학원을 뭐 땡땡이 친다던가 뭐 그랬던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중학교 때 그냥 공부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시작해야 이게 확실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렇죠. 옥동 학원가에 이제 큰 브랜드 학원들이 또 네. 진출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서울에서 좋은 정보들이 울산 지사로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게 더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학생들이 좀 몰리는 경향이 지금 있을까요? 여파가 큽니다. 네, 여파가 크고 코로나 이후로 특히 일타 강사들의 강의가 많아졌고요. 네네. 대형 학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강인데 네. 온라인 강의인데 정말 큰 화면에 그 네. 시스템 맞춰놓으니까 마치 현강을 듣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자금력이 좋다 보니까 네네. 장학 지원이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동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게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 브랜드 학원이라는 게 운영하는 형태가 서울에 있는 소위 이제 인사 강사들의 강의 영상을 큰 스크린에 틀어서 한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그걸 듣는데 이제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쏠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인강을 그냥 집에서 혼자 들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이제 강의를 듣는 것을 가지고 본인의 학습과 일치시키는 오류들을 많이 범해요. 그리고 이제 현강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네네. 그 현강의 강의 수준은 옥동의 일선 학원들, 옥동이 아니라 울산의 일선 학원들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 브랜드값, 강사의 네임밸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관리를 받는다라는 그런 착시 현상을 내다 보니까 그쪽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푸는 시간보다는 강의로 소화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게 좀 학습적으로는 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 브랜드에서 나온 그 학습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쁘게 재본되어 나오고 마케팅적인 요소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에 또 현혹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료 자체가 퀄리티가 다르니까 네네. 그런 데서 현혹되시는 게 많고 아무래도 눈에 띄게끔 홍보를 하고. 그럼 혹시 울산 옥동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이 타 지역에 있는 울산 학생들이 옥동으로 와서 학원을 다니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수업의 질만 따지면 네, 수업의 질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들의 선생님들의 강의가 수업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다만 나한테 최적화된 선생님의 수업을 세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많고 네. 학원이 많다 보니까 공백기를 짧게 가지면서 빨리빨리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그렇죠. 옥동인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 서울대를 보냈다, 의대를 보냈다라고 광고를 하면 내가 가도 의대를 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상위권 아이들, 네네. 그런 아이들이 여길 다니는구나 네네. 라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약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조금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리는 친구들은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도 그런 효과는 있을 건데 수업 자체가 퀄리티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다 비슷합니다. 네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학생들 수준별로 가야 되는 학원의 차등이 또 있는가요?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을 더 위로 끌어주는 선생님이 있고 이제 아예 뭐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을 어느 정도 평균 궤도 올려놓는 걸 잘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한데 그렇죠. 그런 게 좀 구분이 좀 돼 있는 편인가요? 그런 다양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선택지가 옥동이 넓은 건 사실이죠. 그러면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가요? 옥동에서? 네, 그거는 이제 네. 뭐 다 장단점이 있고, 네네. 근데 저희 센터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 협력 학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그런 정보 필요하신 그거는 카메라 끄고 나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궁금하실 정보들인데 네. 아쉽습니다.
울산도 이제 학군도 형성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타 지역의 동들보다 학군지 동들보다 학업 성취도는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국적으로 비교하려면 아무래도 수능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울산이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학업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종특별시를 포함해서 광역특별시 중에서는 네네. 수능 평균이라든지 네네. 1등급 비율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군지에 모이신 분들은 학원에 대한 이런 비용도 되게 많이 지불할 것이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가 학원의 그런 퀄리티라 그래야 되나? 교육의 질에 따라서 그런 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욕심이 좀 덜해서 그런 건지. 일단은 그렇게 약해진 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울산이나 창원처럼 대기업 현장직이 많으신 지역들은 평균 소득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할 때 투자나 지원은 상당히 잘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명문대를 가야 굳이 의대를 가야만 된다라는 필요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는 하되 뭐 다른 길도 있다라는 그런 다양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산이 100만 조금 넘는 인구 중에 20%가 울주군의 주민들 수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나 되는 지역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습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학습에 약간 저조한 결과들이 평균들이 나오지 않나. 이제 울산 같은 경우 되게 안타까운 건 대치동이나 동래나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반고의 명문고들이 많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은 평준화라고 하는 걸 되게 일찍 시작을 했어요. 70년대 그리고 80년대 후반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 입시는 고교 등급제라 그래서 일반고끼리도 서열할 수 있는 대학의 기준 잣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평준화하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명문고의 맥이 유지가 되는데 울산은 계속 비평준화를 고집을 하다가 고교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평준화로 바뀌어 버렸고 그러면서 어떤 과고 자사고가 생겨나다 보니까 일반고의 힘이 다 빠져버린 정말 애살 있는 여학생들이 가고 있는 울산여고 약간 버티는 정도지 이제 울산이 학군지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거는 명문고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대치동 수성구 등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뭐 그런 제도였을 텐데, 정책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결국 학교에서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쨌든 조금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에서 이제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학생들의 이런 미래에 대해서 미래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포인트이신 것 같은데 수성구하고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아이들 학생 관리하는 게 조금 달라요. 울산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관리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그런 지역은 첫 시험 때 1등급을 받은 상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끝까지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아이들 특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9등급 체계로 따지면 100명 중에 1등급이 4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는 학교는 4명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의대든 서울대든 갈 수 있는 게 되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정독실이라는 문화가 없어진 지도 꽤 됐고요. 특별 관리라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과 2등급이 크로스돼서 상위권 1.5등급이 되면 명문대나 의대는 포기해야 되는 학교라고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적 측면이 조금 기계적인 로 조금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반을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ABC로 수준별로 수준별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울산에는 없다.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늦게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장점은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아이들 이 비율이 20%였거든요. 5등급이 4등급이 됐다고 학원이나 부모님한테 칭찬받지 못해요. 근데 극적인 예지만 5등급 바닥인 친구가 4등급으로 역전을 했으면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4등급 친구가 1등급이 될 수 있는 차이인 거거든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제 상위권 아이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조금 아쉽게 그게 자꾸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대입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의대 진학 희망자라는 가정하에 일반고 최상위 학생 대 현대 청운고 중위권 어떻게 가는 게 입시 전략에 좀 유리할까요? 저는 9등급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밖에는 5등급제도
상위권을 정말 이제 좀 극상위권이 해야 되겠지만 유지할 수 있다라면 저는 일반고를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네. 까다로운 것은 4합 5라는 기준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네네. 이 4합 5라는 게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1등급이 허용돼야 되고 안에 들어와야 되고 사실 이 수능 성적으로 정시로도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네. 물론 2등급으로 떨어진 게 수학이라던가 네네. 2등급이 너무 낮으면 힘들겠지만 네네네. 그 정도로 높은 까다로운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싸움 이기고 청운고도 2점대 중반 이상이 넘어가면 네. 사실 정시로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 수시로 가긴 힘듭니다. 의대는. 2점대 중반 특히 후반 정도 넘어가면 많이 봐야 치대, 수의대 정도지 의대는 가기 힘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수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 네. 수시 6장, 정시 3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오히려 일반고 아이들에게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청운고의 중상위권 이하의 친구들은 정시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 기회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일반고 극상위권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대원외고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수능도 잘 보고 하는데 이제 내신을 못 받아서 각 지역의 전교 1등들이 다 모인 학교다 보니까 그렇죠. 내신이 아무래도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쉽게 뭐 정시로 뭐 서울대를 못 간다던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7학년도, 28학년도 대입 입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지. 일단 27학년도 현 고3 아이들 이제 네. 고3 되는 친구들은 불안 심리 조장하는 언론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현 수능 체계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네. 재수생들이 다 붙을 거다. 그래서 비율이 높을 거다 얘기하는데 코로나 때도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했지만 절대값이 그렇게 커질 수는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 고3 수가 원체 많았고 네네. 지금 고3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비율 면에서는 퍼센트 면에서 높아지겠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험생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렇게 보긴 좀 많이 어렵고요. 고3 숫자 자체가 언제 줄어서 그리고 네네. 재수생 비율이 늘어날 때 이런 식으로 수능 체계가 바뀌거나 네. 마지막이라는 이름에서 도전하는 친구들은 준비 안 되고 그냥 막 찔러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수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밑에 깔리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는 많아지네. 생각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 2028학년도는 네네.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교 학점제, 네. 고교 학점제는 이번에 졸업했던 친구들부터 적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현 고2 아이들부터는 이제 5등급 성적 체계가 바뀌고 네네. 교육 과정과 수능 과정이 바뀌면서 네네. 조금 달라지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네. 고교 학점제가 되니까 아이들이 되게 다양한 정말 대학 수업 듣듯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학교 분위기가 바뀌진 않았고요. 우리가 일반 교과목들의 과목 수를 보면 네. 개정된 교과목 수가 이전 교과목 수보다 많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제도가 바뀌고 이름이 바뀐 거지 네. 어떤 공부하는 방식이나 입시 제도가 바뀌었다 보실 수는 없고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진로 선택 때문에 이제 과학 사회 교과목에 네네. 여러 가지 신경 쓰는데 정작 수능은 고1 과정에서만 나오게 바뀌었습니다. 고2 때부터 선택하는 물리, 화학, 네. 생명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통합사회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2학년 때, 3학년 때 내 진로에 맞춰서 사회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국 고1 걸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 때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게 오히려 더 많아지고 오히려 주요 과목에 더 조금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을 접목하면서 어떤 교과목들을 이수했는지 판단하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비교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네. 바쁘시겠습니다. 학습적인 내용 자체는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좀 네네. 서운할 얘기겠지만 네네. 부모님들이 고3 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너희들이 부모님을 이기는 경우는 잘 없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입시가 복잡해지니까 정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 명문대로 나오셨던 부모님들도 정보를 다 못 따라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게 진리는 안 바뀌거든요. 30년 전에 서울대를 갔든 작년에 서울대를 갔든 네네. 전부 다 어쨌든 학습적인 게 뛰어난 아이들이 가는 그쵸, 것이지 뭐 학생부 관리를 잘하고 뭐 봉사활동을 잘해서 가고 이런 게 아닌데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빠져요. 이제 중심은 결국 학습인데 이번 28년도에 이제 제도가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마지막으로 언제 바뀌었나요? 코로나 첫 해 때 가형 나이 나는 네네네. 마지막 때였고 그때도 사실 재수생 비율이 많았어요. 네, 몰리죠. 네, 재수생 제도 비율이 바뀌기 전에. 많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재수생 절대값은 오히려 적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계가 바뀔 때 도전하는 네네. 친구들은 깔리는 깔리는 친구들도 애들이 많으니까 네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도가 바뀌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이제 정시 뭐 내신 준비를 할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2, 3학년 때는 탐구 과목을 그냥 뭐 좀 놓고 좀 수능에 집중하는 애들 좀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취한 정보로는 네. 대치동에서도 지금 고2 이상들 대상으로는 네네. 수능에 대한 수업이 70% 이상 늘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도가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내신 관리는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2등급이 되고 3등급이 되면 이제 포기를 많이 하고 검정고시하겠다고 포기를 자꾸 하는데 꾸준하게 올리는 구조, 성적을 꾸준하게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면 네. 똑같은 등급이라도 힘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고요. 네, 개념에 충실한 교과서 수업은 어느 누구도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수능에 올인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네네. 교과서 수업, 학교 수업은 충실하게 듣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들과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표님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찾아오고 어떤 조언을 위주로 해주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말 다양한데요. 1학년 성적 한 학기 1년 성적만을 가져가서 우리의 무슨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네네. 그리고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제일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강의를 하는 시간을 공부한 시간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든지 네네. 일타 강의들을 들으면 나도 1등급이 될 거라는 착시 효과에 눌린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공부를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을 좀 코칭을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1학년 때 성적 가지고만은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적어도 어느 타이밍에 대표님을 찾아뵈면은 입시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좀 예측이 좀 가능한가요? 5개 학기만 가지고 내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최소 2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 정도의 내신이 나와야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한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습 코칭 면에서 네네.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의지가 있을 네네. 때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학교 예측과 학습 코칭은 조금 시기가 다르다. 별개로. 네네네. 네.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검사도 같이 병행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얼마나 받느냐 그리고 어느 기간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네. 저희 기간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한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공인된 검사인가 아니면 대표님께서 만드신 검사인가요? 저도 그럴 능력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흔히 얘기하는 웩슬러 검사부터 아,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의 대략적인 수준과 네네. 그다음에 좌뇌 우뇌의 영향이 어느 정도 네. 있는지 이런 지능 검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습 환경이 쉽게 얘기하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어떤 곳이 좋은지 또 백색 소음이 있는 곳과 정말 적막한 곳이 좋은지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검사들도 있고요. 옛날 그 스카이캐슬이 떠오르는 내용이네요. 오늘 이제 옥동 학원가 이야기를 시작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 정말 이제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고생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Thursday에는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